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봇 아이비96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인공지능으로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으로 인공지능을 웹페이지 정리, 모아보기, 요약, 번역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갤럭시 AI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브라우징 어시스트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 기능에 보시면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 세 가지가 있죠. 자, 요약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체크하게 되면 AI로 웹페이지 텍스트를 요약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은 번역이죠. 자, 번역은 웹페이지의 내용을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 대신 언어팩을 다운로드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번역은 휴대폰 내에서만 처리가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번역용 언어팩이 독일, 영어, 한국어가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팩을 다운로드 하시면 그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죠. 원하는 언어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설치됩니다. 그 다음 이 언어팩을 설치하게 되면 스마트폰 용량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필요 없을 경우에는 우측 상단 삭제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언어만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언어가 있을 경우 미리 설치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주요 내용 읽어주기죠. 주요 내용 읽어주기는 웹페이지를 요약해서 듣거나 뉴스 사이트에서는 최신 기사 내용을 모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도 주요 내용 읽어주기용 언어팩은 미리 다운로드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음성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죠. 한국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각각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줄 때 이렇게 들립니다. 자, 이렇게 음성을 선택을 미리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기사나 뉴스를 볼 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 기능은 삼성 인터넷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네이버로 들어와 봤는데요. 자, 여기서 뉴스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 뉴스를 선택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10년간 출생아 3만 1000여 명 감소됐다고 하죠. 자, 아래쪽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가 나오죠. 자, 요약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해당 뉴스를 이렇게 세 줄로 간단하게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내용 읽어주기 선택해 보겠습니다. 대중기 임금 격차로 10년간 출생아 3만 1000여 명 감소. 최근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재생 속도가 1배속인데요. 더 느리게 하거나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빨리 들으실 분들은 배속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번역 버튼이 붙어 있죠. 번역 누르면 해당 내용을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뉴스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원하는 뉴스를 따로 선택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브라우징 어시스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뉴스 페이지에서 주요 뉴스만 요약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뉴스들을 요약해서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중간에 광고 볼 필요도 없고요. 일일이 터치해서 들어가서 볼 필요 없이 뉴스 페이지에서 요약을 하게 되면 주요 뉴스들만 간단하게 한두 줄로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 해외 뉴스 보실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타임즈 해외 뉴스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브라우저 어시스트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요약합니다. 자, 이 타임즈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그 상태에서 요약을 누르시게 되면 주요 뉴스들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타임즈와 썬데이 타임즈 뉴스 요약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국내 언론사를 한번 거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원상태 뉴스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요약된 주요 뉴스들 중에서 원문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원문 보기 누릅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뉴스를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뉴스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지금 이 뉴스의 경우에는 구독을 해야만 해당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요약 기능을 활용하면 구독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징 어시스트 누른 다음 요약합니다. 그러면 해당 뉴스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죠. 자, 그 다음 번역을 하세요. 그러면 구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요약된 내용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산층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국내, 해외 뉴스 가리지 않고 원하는 뉴스만 요약해서 볼 수 있고 번역할 수 있고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봇 IB96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키보드 기능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키보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키보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키보드는 삼성 키보드를 이용하죠. 키보드가 열린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설정 버튼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단 툴바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점세개 버튼을 눌러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라든지 레이아웃, 입력 방법 등 다양한 키보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누르시게 되면 쿼티를 이용할 건지 천지인을 이용할 건지 선택할 수 있죠. 제가 이용하는 키보드는 쿼티 키보드죠. 천지인 키보드는 이런 키보드가 천지인 키보드죠. 본인이 손에 읽는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쿼티를 이용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천지인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언어를 설정할 수 있죠. 지금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누르시고 영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죠. 영어는 쿼티, 한국은 천지인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 언어 관리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한국어와 영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도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어,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체크 표시만 켜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언어들은 다운로드 가능한 언어에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체크 표시를 켜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축어 입력인데요. 단축어 들어갑니다. 단축어는 길게 입력할 필요 없이 단축어만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일 주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영어라든지 길게 단어로 쓰실 필요 없이 한국어에 자음만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메일 주소예요. 그러면 내 메일 이렇게 니은, 미음, 이응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문구에 실제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전부 입력했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니은, 미음, 이응만 치면 바로 메일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것은 니은, 미음만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응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터치해서 들어가셔서 이 뒤쪽 부분은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되죠. 저장합니다. 자, 그 대신 이 단축어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단축어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플러스 하겠습니다. 또 자주 이용하는 거는 계좌번호나 주소 같은 게 있죠. 자, 계좌번호는 내 계좌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 입력합니다. 자, 전부 입력했어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어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앞으로 메시지를 직접 하나씩 입력할 필요 없이 단축어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단축어를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내 메일 이렇게 눌렀습니다. 바로 나오죠. 터치하면 그 내용이 메일 주소로 바뀌게 되고요. 자, 내 계좌 입력을 했어요. 자, 내 계좌번호 또 나오네요.
터치합니다. 바로 들어가죠. 간단하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전체 내용을 자음 몇 자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주 쓰는 문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미리 단축어로 지정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기타 입력 옵션에 보시면 스페이스 키를 2번 눌러 마침표 입력이죠.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마침표를 따로 찍을 필요 없이 스페이스바를 2번만 빠르게 누르면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워지죠. 그러면 따로 키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이어서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간단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체크해 놓고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키보드 툴바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키보드 툴바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위에 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키보드 설정에서 키보드 툴바 꼭 체크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천지인 키보드는 글씨가 큼직큼직하지만 쿼티 키보드는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불편해 하시는데요. 그때 글자 크기로 들어오셔서 크기를 최대한 키워주시면 되겠죠. 작을 때와 클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글자 크기를 최대한 키워서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하다 보면 뒤죽박죽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뒤죽박죽 되면 사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키보드 설정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설정 초기화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만 눌러주시면 키보드 설정이 완전히 초기화돼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원하는 설정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을 오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저거 건드리다 보면 설정이 전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세요. 이것은 키보드 설정만 초기화하는 거죠. 다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키보드 기능 중에 손글씨 기능이 있는데요. 키패드 상단에 툴바에 보면 손글씨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직접 내가 여기에 글씨를 손으로 써서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글씨를 써볼까요? 안녕하세요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영어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어때요? 영어도 바로 인식이 되죠? 한영을 따로 바꾸지 않아도 한글과 영어는 바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문은 어떨까요? 자, 빛광 썼는데요. 그대로 입력이 되죠? 한글, 영어, 한문 전부 변환 없이 바로 입력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또박또박 써주는 것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흘려 써도 거의 대부분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섞어서 한번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한문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사명은 이렇게 한글과 한문 섞어 써도 전부 바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한문의 경우에는 조금 빨리 쓰셔야 돼요. 천천히 쓰면 바로 숫자나 한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어서 써주셔야지만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책을 읽거나 외부에서 잘 모르는 한자가 나왔을 경우 여기에 이렇게 써주시면 그 한자가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키보드로 돌리려면 여기에 있는 자판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 키보드 자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게 되면 좌측 하단에 마이크 버튼이 있죠. 이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해볼까요? 오디오 녹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키보드의 음성 입력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정지가 되죠. 자,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죠. 이 갤럭시의 음성 입력 기능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별히 발음을 못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한 후에 한번 확인은 꼭 해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것은 삼성 노트에서 입력을 했는데요. 카톡이나 문자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문자 앱에서 입력창 터치하게 되면 마이크 버튼 동일하게 나오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음성으로 간편하게 메시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키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